안녕하세요. 달빛 안전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의 서문을 쓴 어이 윤지미의 북경유학기. 어떻게 보면 저의 400년 전 선배님이시네요. 북경에 근데 저보다는 더 심한 거죠. 목숨 걸고 갔어야 되니까요. 그 당시는 뭐 만주 벌판을 지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인데요. 한번 살펴보자. 윤지미를 비롯한 어이들이 모여서 이제 질문한 안을 만들어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얼마나 근데 어렵게 만들어진 유학이겠어요. 중국 땅에 목숨 걸고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하버드 의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묻기를 네 번째 질문은 인후부 우리 목구멍에 붓고 통증이 있다. 이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감기 몸살에 걸릴 수 있고 일반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후 복용했다. 단지 차가운 약만을 복용했더니 낫질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앞에 조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또 이 대답하는 분이 또 이 의사 전문 의사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선비가 뭐라 그래요? 취미로 자기 한의학책 봐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지금 꼭 우리 본과 때 임상 말하자면 본과 한의학 본과에 보면 저희가 중의대에서는 양방 한방 다 이제 임상각과를 하거든요. 한방내과 양방내과 한방내과 뭐 한방 이비인후과 양방 이비인후과 이렇게 다 하거든요. 이제 임상을 각과로. 거기 이제 임상각과에 인후부과에 이비인후과에 들어서 강의하는 본과 내용 같으네요. 중국의 선비가 한 답을 취미생활로 한의학을 책을 봐가지고 한 답을 한번 보십시오. 인후부가 병이 있는 증에는 여러가지 같지 않은 증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봐서 붓고 통증이 있는 건 대부분 그래도 화열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약으로 차가운 약으로 화를 내려줘. 그래서 뭐예요? 차가운 약으로 열을 치료하는 법으로 하는 것이 이치에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인후부에 이렇게 붓고 통증이 있는 건 말 그대로 뭐 화와 열이 근본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약으로 화를 내려주고 찬 약으로 열을 치료하려고 한 것은 이치에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 단지 차가운 한랭한 약만으로는 병이 낫지 않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차가운 약을 복용한 이후로 설사가 나는 증이 나오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맞죠? 이런 경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변증이 안 된 거예요. 맞질 않았던 거죠. 찬약을 쓰면 안 되는 거였던 거를 금방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이 사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커 변통 번즈스 본을 구하고자 하는 술에 어떻게 변통이 없겠나? 왜 이것만 고집하면, 이 찬약만 고집하면 되겠나? 대부분이 열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변통할 생각을 못하냐? 어떻게 모든 병이 찬약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되죠? 이렇게 목구멍이 인후부가 아픈 통증에 붓고 아픈 통증에 신장의 기운이 허해갖고 이 허화가 위로 떠서 객에 머물 수가 있다. 예, 객은 머물고 있다는 거죠. 허화가 그러니까 허열이 위로 떠오른다는 거. 밑에가 선장의 기운이 하부의 신장 기운이 약해갖고 양기가 약해갖고 그러면 허열이 위로 뜬다는 겁니다. 허해도 허열이 위로 뜨겠죠. 차가운 양기가 약해도 양기가 위로 뜨겠죠. 동일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잖아요. 또한 간이 허해갖고 병이 인후부에 생기는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후부의 아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경에 말하기를 진정한 진음이 크게 허야하면 양기가 날라서 떠올라요. 예. 그러므로 목구멍에 병이 인후부에 병이 생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육부맥이 부대맥이에요. 위 이렇게 살짝 잡으면 퍽퍽퍽 크게 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진임이 크게 허해갖고 양기가 떴을 때 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을 잡으면 청관적 좌우 육부맥이 살짝 잡으면 푹푹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하게 눌러서 잡으면 필이 별로 흐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음이 상해갖고 혈류량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싱러 직후 이 싱러 직후는 그 생활이 편한데 마음 고생이 심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뭐 별 힘든 일이 없어요. 뭐 몸은 아주 편해요. 항상 몸은 편한데 이 정신적으로 괴로운 사람들은 병이 인후부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말하기를 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정의 부예요. 장수의 부고요. 간이라고 하는 건 황제내경에 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장군의 장군의 중심을 잡으면서는 장군의 장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결단이 어디서 나오냐면 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 다음의 기운이 그 목구멍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육맥이, 총관 쪽 육맥이, 좌우맥이 모두 현맥과 합하여 상맥을 띠고 있으면, 이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다 좌우맥이 현맥이라고, 이게 간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죠. 이런 얘기는 지금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신이 모두가 허하다면 이 화가 필이 위로 거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허화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이 처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우자에 크게 큰 처방으로 보호해 줘야 됩니다. 뭐를 간신의 음호를 보여주면 음이 허하면 이렇게 떠오르니까 그 허열이 위로. 만약에 차가운 약을 써서 설사를 하면 차가운 약으로 열을 사했어요. 그러면 필이 효과를 못 볼 거예요. 이렇게 음이 허한 사람을 음이 허해가지고 간과 신장의 기운이 허해가지고 위로 열이 떴는데 그걸 차가운 기운으로 열을 사한다고 하면 지금 진짜 실열이 아니잖아요. 그럼 필이 그 효과를 못 볼 거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친지엔 내가 직접 보았는데 한 사람이 그 목에 통증이 있으면서 설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맥을 잡아보니까 모두 친맥과 약한 맥이에요. 의미는 이 위로 뜬 인후부에 나온 그 통증이 있는 열은 가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설사를 동시에 설사가 진짜 하나다는 걸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중초와 하초가 차가워서 설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초와 하초가 많이 하나니까 허열이 열이 밀려서 위로 뜬 거예요. 그렇다고 그 열을 사하면 안 되죠. 차가운 약으로. 그러면 중초와 하초 더 차가워지고 열은 더 떠오르겠죠. 이럴 때 온부하는 따뜻한 약으로 보호하는 처방을 해갖고 투여를 하면 바로 낫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한 사람이 인후부에 통증이 있었는데 육맥이 모두 홍맥 펑펑 떠오르면서 상맥 빨라고 막 지면 흔들렸어요. 그 의인즉슨 그 뜻은 필이 허화가 위로 넘쳐나는 거예요. 이럴 땐 크게 보험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보자로 숙부 명문의 양기 신장의 양기도 해줘가지고 그걸 이렇게 떠오르는 화가 잡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인경약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아래 시야 인통 그렇게 해서 복용을 하게 되면 목구멍의 통증이 사라집니다. 목구멍의 인후부의 통증이 비록 상부의 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부가 허하고 한에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이 떠가지고 밀려나거나 뜨겁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단지 단지 위에만 치료할 생각을 하고 뭐 도모를 하고 즈상만 위만 치료하려고 아래를 치료할 줄을 몰라요. 헛과이 우쭈빙 뿌추하라. 그러면 병이 오래가고 낫지 않는 것이 뭐 괴이한 일도 아니에요. 당연히 안 낫지요. 어떻게 그게 괴이합니까? 당연히 안 낫죠. 근본은 아래 한증인데 아래의 한증을 따뜻한 약으로 보여서 위에 떴던 열들이 쑥 밑으로 내려오도록 해주면 한사에 밀려서 차가운 기운에 밀려서 위로 열이 때렸었는데 그러면 날 거를 계속 찬약을 쓰면 병이 오래가고 안 낫는 건 그게 뭐 이상해? 당연히 안 낫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당시 1600년도에 이시조선의 내의원들의 어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었는지. 근데 재밌는 건 이 대답을 하신 분이 취미생활로 한의학에 관련된 책을 봤다는 겁니다. 전문 의사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또 우리 본과 때 이비인후과 임상 이비인후과를 하는 것 같이 다 이렇게 변증해가면서 각기 이제 이렇게 치료 인후의 통증도 여러 가지죠. 외감증의 통증도 많아요. 감기 걸리면 목이 아픈 사람부터 있잖아요. 그럴 때 신장의 음도 보여야 되고 또 외부는 추우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추운 외감증을 어떻게 치료할지 상한눈에 자세히 쓰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감해서 치료해야 되고 당연히 외감증인데 축을 한사가 들어왔는데 찬약을 쓰면 또 문제되죠. 그렇다고 열이 난다고 목구멍이 아프다 찬약 쓰는 학생을 봤어요. 점점 더 심해지고 위가 아파온다. 아프죠. 당연히 더운 약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질문을 봤어요. 22개의 질문인가요? 좀 빨리 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늘어지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으로 또 게으른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내용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은 없는데요. 좀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론 강독이나 중국 의학 사상사 교재나 도교 수련법에 관한 교재를 그 네이버 밴드 한약 다함께 연구회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중국 책을 보는데 조금 이제 앞으로 우리 후학들은 반드시 중국 책 봐요. 중국 책 안 보면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방법이 없어요. 난 그 이해를 못. 중국 책 봐야죠 당연히. 양방어대 가면서 영어 전혀 모른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후학들은 반드시 중국 책 본다고 아예 생각을 핑계 도망갈 길이 없다. 우회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력을 늘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늘릴 건데요? 중국 책 안 보고. 그러니까 말하고 듣는 거는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책은 자유롭게 봐야 된다. 그건 별도의 문제다. 자, 다양한 강좌들은 변증론치를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늘 시작도 끝도 변증론치라는 개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주위에도 알려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이론으로 승부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의학의 분위기가 됐으면, 그러고 정말 정통 한의학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보고 알면서 이제 공부할 길을 찾아가야죠. 그동안은 정말 우리 후학들이 제 밴드에 와서 막 정말 한탄하면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졸업했는데도 한의학 이해 못하고 어떻게 공부할지 몰랐다고. 그런데 그거 뭐 경전 공부하고요. 의학 공부하고요. 그러면서 자꾸 실력, 변증의 실력을 늘리는 거죠. 결코 이론 이외에 다른 방법 없다. 그래서 생각하시. 내가 치료가 안 되면 내 이론이 약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와 지지로 항상 좋아요와 댓글 항상 이렇게 지지를 피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제가 일일이 답을 안 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깊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